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의 35번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 찾아보는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미니멀, 최소한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처리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리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공 처리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원어부터 최상급, 그 다음에 뒤에 복수명사 등장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건 최소한의 가공이죠. 일단 한번 정리해 볼까요? 최소한의 가공. 너무 가공 많이 하지 않는 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뒤쪽에 투부정사를 꾸며주면서요. 유지를 할 방법입니다. 자, 원래 flavours는 맛이고요. taste도 맛이죠. 근데 이 flavor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풍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풍미. 그래서 풍미와 그리고 맛. 원래의 풍미와 맛을 유지를 하는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없이냐면 어떠한 필요 없이. 뭐 할 필요냐? to need add. 추가할 그런 필요 없이. artificial 인공, 그 다음에 flavoring. 약간 아까 풍미를 난다 그랬으니까 맛을 내는 그 인공 향료를 가리키는 거고, 또는 additives는 이제 첨가물들, 또는 너무 많은 그런 뭐 소금,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할 어떠한 필요 없이 풍미와 그리고 맛, 원래의 풍미와 맛, 이것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느낌을 좀 잡고 가볼게요. 요 최소한의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가공하지 않는 거, 이것이 원래의 풍미와 맛을 유지를 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뭐 없이냐면 어떤 필요 없이. 뭐 할 필요? 인공 향료라든지 또는 첨가물 또는 너무 많은 소금, 이런 것들을 추가할 어떤 필요 없이.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투부정사가 지금 이렇게 한번 꾸며주고 있고요. 또 투부정사가 또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구조들 좀 잘 체크해 주시면서 갈게요. 자, 이제 지금 지문의 첫 번째 내용에서는 가공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 라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은요 또한 될 수 있는데 뭐가 될 거냐면 efficient way,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투부정사를 꾸며주죠. 또 keep, 유지를 하는데 대부분의 nutrients, 영양소들, 그런 다음에 콤마를 찍은 다음에 이제 동격으로 설명하기를 특히나 especially, 특히나 더 most sensitive니까 가장, 이번에 지금 최상급이죠. 앞쪽에 있는 most는 이건 대부분의 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the most라고 하는 건 가장이란 최상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sensitive는 민감한, 가장 민감한 것들. 이때 once라는 단어는 앞쪽에 있는 nutrient가 아닌 복수였기 때문에 이걸 대신 받고 있는 부정대명사로 once하고 s를 붙였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놓고요. 그러면 가장 민감한 것들. 자, 뭐와 같은 거냐? such as 뭐뭐와 같은 많은 비타민들, 그리고 antioxidant. 이게 oxidant는 산화물질인데 anti는 이제 그 반대하는 거니까 항산화물질, 비타민들, 그리고 항산화물질, 이것과 같은 가장 민감한 것들인 대부분의 영양소들을 to keep, 유지를 해주는 효율적인 방법이 또한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최소한의 가공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영양소, 또 비타민이나 항산화물질 같은 이런 민감한 영양소,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가공을 최소화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통밀로 되어 있는 빵 같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음식 좀 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밀, 요거 이렇게 명사로 쓰이게 되면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방앗간을 우리가 이제 재분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재분하다란 말이 뭐냐면 곱게 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밀링을 하는 건데, 재분을 하는 건데, 이 시리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곡물이죠. 곡물에 대해서 재분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고요, 입니다. 또 다시 한번 one of the 최상급, 그 다음에 뒤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 나왔죠, 복수명사. 그럼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그럼 가장, 이 harsh는 가혹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가장 가혹한 프로세스, 과정들 중 하나예요. 곡물을 재분을 하는 것이 가장 가혹한 그런 과정들 중 하나인데,
뒤쪽에서 또 관계대명사로 이 과정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 processes하고 이제 복수 형태로 썼기 때문에 뒤에 또 동사를 보시면 affect라는 동사에 s 안 붙이고 있는 수일치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dramatically라고 하는 건 극적으로. 그럼 극적으로라는 표현은 뭐예요? 크게죠, 크게. 영향을 끼치는, 뭐에 영향을 끼치는? nutrient, 영양소에 대한 컨텐츠니까 이건 함량이죠. 영양소 함량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극적으로 크게 영양소의 함량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장 가혹한 과정들 중 하나입니다. 뭐 하는 게? 곡물들에 대해서 재분을 하는 거, 곱게 가는 거 있잖아. 이거 되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영양소 함량에 영향을 미치니까 영양소를 다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을 했는데, 우리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의 반면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반면의 느낌으로 우리 많이 봤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느낌의 약간 양보의 느낌도 되죠. 그럼 비록 이 곡물들이 naturally, 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매우 풍부할지라도, 뭐에 있어서 풍부하냐?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니까 마이크로 되게 작은 거잖아요. 미량의 영양소들, 그리고 항산화 물질들, 그리고 요거는 섬유죠, 섬유질. 자, 미량의 영양소나 항산화 물질 그리고 섬유질 이런 것들에서 자연적으로 매우 풍부하긴 하지만, 자, IE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어디에서냐면 홀밀 플라워라고 하는 게 이제 통밀가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갈지 않은 그냥 통밀가루, 또는 이 플레이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이제 뭐 콘플레이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플레이크가 얇게 벗겨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얇게 벗겨낸 거. 그래서 통밀가루 그리고 또는 플레이크 이런 것들에서 미량의 영양소 그리고 항산화 물질 그리고 섬유질 이런 거에서 자연스럽게 매우 풍부하긴 한데, 근데 밀링하는 것은, 재분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removes 합니다. 제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밀링하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s 붙여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제거를 하는데 뭐를 제거하냐? vast majority of 했는데 the majority of는 대다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vast는 광대한, 엄청난 이란 표현이니까 굉장한 대다수의 미네랄과 비타민과 그리고 섬유질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곡물을 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분을 해서 곱게 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미네랄, 비타민, 섬유질 이런 것들을 싹 다 제거를 한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 우리 raise가 이제 들어 올리다, 뭐 기르다 이런 말도 있지만 raise가 모으다라는 뜻도 있죠. 예, 약간 힘겹게 모으다라는 표현을 쓸 때 raise를 쓰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플라워니까 그 하얀색 밀가루 이걸 모으기 위해서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섬유질 이런 것들은 다 뭐 한다고요? 제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 느낌 좀 잡아야 돼요. 이 곡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매우 풍부해. 뭐에서 풍부하냐? 미량의 영양소나 또는 항산화 물질 그리고 섬유질 이런 것들이 비록 풍부하긴 하지만 통밀가루 그리고 또 이제 플레이크라고 하는 것에서는 풍부한데, 근데 이렇게 재분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대다수의 미네랄, 비타민, 섬유질들을 제거를 해. 뭐 하기 위해서냐면 하얀 밀가루를 모으기 위해서. 자, 이러니 최소한의 가공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단어. 자, 근데 이제 3번 문장을 보면 to increase, 이 to 부정사가 콤마까지 끊어놓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사정보충의 목적이죠. 그러면 증가시키기 위해서인데, 그 곡물에 대한 프로덕션, 생산? 갑자기 곡물 생산량을 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곡물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있는데 뭐에 대한 사용이냐? 화학, 그 다음에 fertilizer는 비료죠, 비료. 화학 비료에 대한 사용이 should be minimized, 최소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섹트의 resistant는 저항하는, 그래서 이건 해충에 저항하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해충에, 그 다음에 resistant, 저항하는 그런 곡물에 대한 이 variety라고 하는 게 다양한 뭐 다름이란 표현도 되지만 품종이라는 명사도 되니까요. 그래서 해충에 저항하고 있는 곡물 품종들 이런 것들은 developed 되어져야만 합니다. 좀 약간 개발이 좀 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일단 읽어만 놓고 제외할게요. 그래놓고 이제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보면 그러한 스포일리지가 나왔습니다. 손상이 있는데 뭐에 대한 손상이냐면 핵심, 핵심 영양분들 그리고 섬유 이거에 대한 손상이, 아까 이제 재분을 하면
손상이 발생한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손상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습니다. acceptable은 받아들여지는, 용인되는 이런 뜻이니까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이제. 자, 그 다음, in the context of, 뭐뭐의 맥락에서. 뭐의 맥락에서냐면, sustainable diet. sustainable은 지속 가능한, 많이 등장하죠, 이거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다이어트는 식단. 그럼 정리해보면, 지속 가능한 식단의 그런 맥락에서 더 이상 acceptable, 용인되어지지 않는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속 가능한 식단은 식단인데 또 뒤쪽에 ing 형태로 현재 분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aiming at, 뭐뭐를 겨냥하는 이란 표현이거든요. 뭐뭐를 목표로 하는, 뭐뭐를 겨냥하는. 그럼 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냐면 optimal, 최적의. 영양, 그 다음에 density는 밀도고요, 밀도. 그럼 최적의 영양에 대한 밀도. 그 곡물 안에 정말 최적의 영양에 대한 밀도가 있는데 이걸 겨냥하고 있는,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식단의 그런 맥락에서 더 이상 용인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프로텍션, 보호에서도.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손상이 있는데 이 손상은 왜 발생했던 거였죠? 아까 밀링하는 것 때문에, 재분하는 것 때문에 발생했던 건데, 그러면 주요한 영양분 그리고 섬유질에 대한 그러한 손상이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뭐의 맥락에서냐면 지속 가능한 식단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 다음 최적의 영양의 밀도 그리고 건강에 대한 보호,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식단의 맥락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이제. 자, 이렇게 정말 좀 최소화로 가공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던, 자연에 원래 들어있던 그런 영양분들을 그대로 섭취하는 식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이제 5번 문장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이 fermentation, 발효죠, 발효. 요즘 발효식품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various는 다양한, 그 다음에 foodstuff라고 하는 건 뭐 식품들 정도 됩니다. 식품들. 식품의 음식에 대한 물건들 그랬으니까, 그래, 다양한 식품들에 대한 발효 또는 germination이라고 하는 건 발화시키는 건데 이제 싹을 틔우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 곡물들에 대한 어떤 발화, 싹을 틔우는. 자, 이것이 입니다라고 썼는데 여기 비동사를 가만히 보시면 오로 연결을 했고, 주어는 fermentation이고 또 주어는 발화인데 오로 연결했으면 주어가 지금 두 개가 and로 연결 안 돼 있는데 그럼 단수식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R을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processes라고 하는 게 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앞쪽에 있던 이 부분은, 지금 밑줄 친 부분은 사실은 보어 자리에 있던 걸 앞으로 보내놨다라고 보시면 여기 수일치인 아가 좀 보일 거예요. 복수 형태니까. 자,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traditional, 전통적인. 그리고 locally라고 하는 건 지역에서, 현지에서 accessible, 이건 접근 가능한, 현지에서 접근 가능한, 그리고 낮은 에너지에, 그리고 highly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라는 표현이죠. 매우 영향이 있는 과정들. 다시 정리해보면 전통적이고 그 지역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에너지가 적게 들고 그리고 매우 영양가가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다양한 식품에 대한 발효와 곡물에 대한 발화인 것입니다. 자, 뭐에 대한 과정이냐면 여기 sounded interest라는 표현이 알려진 관심이라는 표현인데 요거 좀 낚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sound interest라고 쓰게 되면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지죠. 이 sound가 형용사로 쓰면 건전한이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건전한 관심이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따로 구별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알려진 관심에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마지막 문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알려진 관심에 전통적이고 지역에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낮은 에너지 그리고 매우 영양가가 있는 그런 과정, 바로 그 알려진 관심의 그런 과정들은 바로 뭐냐면 다양한 음식들에 대한 발효와 그리고 곡물에 대한 발화이다. 자, 이래서 지금 지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자면 최소한의 가공, 이걸 통해서 영양가가 있는 식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요약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읽어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